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남 담양 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에 대선급 물량을 퍼부었습니다. 전남 지역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조국도 없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호남에서의 이재명 민주당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어제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904표 3.6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이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조국혁신당의 승리보다도 민주당이 전북도 아닌 전남에서 패배했다는 점이 더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과 민주당의 광주 전남북에서의 지지율은 추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여론이 호남에서도 40%대를 기록했는가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심심찮게 3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반면 호남에서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은 역대 최악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만약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58.3%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56.8%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출마를 반대한다는 전국 평균 응답은 51.0%였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게 출마를 하지 마라,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응답을 내놨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에서 무죄 선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호남 지역에서도 30%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최종 선고 이전에는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 역시 36%에 달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보는 시각이 이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대안은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재명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지금 만약에 버릴 명분이 주어지고 이재명의 대타가 나타난다면 이재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읽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들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에서는 고전했지만 결과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에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넘보게 됐고 이제 앞으로 호남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괜찮은 후보를 내세우기만 하면 민주당의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자신감도 지금 생기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신경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인접 지역들 역시 걱정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유의미한 당선자를 내게 된다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을 텃밭으로 부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철원 어제 담양 군수에 당선된 정철원 당선인은 담양 군민의 현명한 선택이 저를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으로 만들어줬다. 담양은 호남 정치가 변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결과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군수 하나 한 자리 정도는 양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담양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 군수의 비리로 치러지는 재선거였습니다.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명분이 있었음에도 무리해서 공천을 했던 것은 호남 아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런 다급함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22일 급하게 담양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장외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재명이 직접 바쁘게 지원 유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만큼 담양 군수 재선거가 급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담양 중앙공원 사거리에서 당시 연설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전열이 흩어질 것이다. 친위 쿠데타를 이겨내고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호남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야 했을 정도로 다급해졌던 것입니다.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재명 본인도 호남에서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거기까지 내려갔던 것인데 결국은 지키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조국당 정철원 후보가 얻은 득표는 51.82%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작년 10월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26%와 35%로 민주당의 대항마로서의 입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과반 득표로 판을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에서 정권교체론과 윤석열 파면 그리고 40대 인물론을 앞세워서 그야말로 대선급 총공세를 펼쳤는데 텃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선 잡음에 따른 역선택과 후보의 각종 의혹 등도 민주당 후보의 패배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조국당의 민주당 심판론이 가장 큰 패배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호남에서의 민주당 장악력이 상당 부분 악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낳기에 충분했는데 그 틈새를 조국당이 제대로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진땀승을 한 지 6개월 만에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아예 고배를 마시면서 영광, 담양이 포함된 국회의원 선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를 계기로 싹 터올랐던 호남 정치의 다극화, 호남 권력 분화의 시발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호남 정치 다극화의 출발점이 말도 안 되는 조국당이라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시작됐다는 점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담양 군수 재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당장 내년 6월 제9회 지방선거 그리고 멀게는 2028년 총선에서 호남에서의 권력 분화와 다당 구도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4.2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전남 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득표율 54.07%로 민주당 김동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래저래 호남 텃밭에서의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은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에 올랐습니다. 거짓말에 폭력에 안 좋은 것은 죄다 이재명이 모두 1위입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치인들 중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이재명은 35.5%를 얻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여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지만 이재명의 절반 정도인 18.6%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폭력적일 것 같다 이런 정치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북에서도 이재명이 27.4%로 가장 폭력적인 정치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이재명에게 비판적인데 마지막 카운트펀치 한 방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재명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카운트펀치가 될 것인데 모쪼록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